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5기 입주 작가인 이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초기에는 성과 속기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고요. 주로 영상이나 설치 등의 매체를 활용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내면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주제들도 리서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적인 영상 작품 통로에서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제작한 작업인데요. 제가 가상의 출산 의뢰를 상상을 해서 저희 출산 의뢰를 도와줄 참가자 4분을 모시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무거운 주제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적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그 사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삶과 연결시켜 보기 위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탐색한 작업이었고요. 제가 원래는 종이에 이렇게 연필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필사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때가 이제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던 그 날이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연기, 촛불에 의해서 불꽃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미지라든지 연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 전쟁이라든지 시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냄새, 이런 후각적인 요소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한창 리서치를 하다가 가죽이라는 소재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가죽의 인두로 지져서 이제 필사를 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테놀이라고 해서 무드질을 하는 공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웬만한 그런 약간 힘든 산업들은 다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외로 공장이 많이 넘어간 상태라 제가 쓰는 그런 염색이 되지 않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여타 화학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어떤 순수한 베지터블 무드질이 된 상태의 가죽은 소가죽 말고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제가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를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도축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무드질이 되는 개체수는 굉장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고 대다수의 가죽은 이제 갈려서 사료로 재활용된다든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쓰는 가죽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이제 야생 상태의 사슴 가죽이 있는데, 이거는 북해도의 한 인권 환경운동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죽을 쓰지도 않는 야생동물을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슴을, 한국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는 것처럼 사슴을 잡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인 쓰임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굉장히 한시적으로 생산을 했던 재료가 있고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수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죽을 인두로 태워서 뭔가를 필사를 할 때 미세하게 치익하는 소리도 나면서 살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인간의 피부랑 유사한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지각 정보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읽기 위한 정보잖아요. 이제 텍스트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후각은 훨씬 더 원초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감각을 어떻게 하면 전시장 안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퍼포머로서 이렇게 계속 필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저 대신 필사를 하는 장치, 예를 들면 구형 플로터를 개조해서 계속 전시장에서 태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만든 작업들은 XY 축으로 버티컬 플로터라고 해서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레이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태운다든지, 그러면 이제 관객은 탈 때 나는 연기와 냄새 같은 걸 전시장에서 일부나마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체험된 어떤 공간
공감각적인 정보로 인해서 무언가 좀 다른 기억 같은 것들을 환기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영상 작업에도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가 뭐 필사된 기도문도 텍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참가자들의 나레이션, 그 각각의 사연을 담은 이야기 같은 것들도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분리시켜 볼까라고 하는 걸 내년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제가 4채널 설치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 시도한 것도 그 대전에 가시면 골령골이라고 해서 그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된 유해들이 이렇게 쭉 길게 한 거의 뭐 1km 가까이에 걸쳐서 그 묻혀져 있는 곳이 있고, 안매장된 거죠. 곳이 있고, 그걸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해 발굴 현장에 갔더니 이 유해 발굴 현장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는 다큐멘터리나 기타 다른 장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곳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 같은 거를 받았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서 그때 내가 왜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지 않았나를 추적하게 하는 내용의 그 4채널 사운드 작업을 구상을 해서 약간 이제 암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한 13분가량 관객들이 이제 체험하는 식의 그 작업인데요.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4개의 채널의 어떤 방향, 소리의 웅성거림, 그리고 그 소리와 소리가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의 장치는 그 암실 중간에 조그만하게 LED 등이 있는데, 이 LED 등이 한 6분가량 됐을 때 공습경보 소리랑 함께 이제 암전에 익숙해져 있던 눈이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이제 이 LED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눈의 잔상, 뭐 이런 것들이 관객한테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실험을 내년에도 좀 연속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이노아티스트 빌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작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좀 큰 규모의 아틀리에에 3년 넘게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권진규 아틀리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고향 레지던시도 그렇고 인천 아트 플랫폼도 그렇고, 작년에는 이제 대전 태미 예술창작센터 이렇게 입주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권진규 아틀리에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작가가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저는 좀 리서치를 할 때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어서, 사실 권진규 아틀리에에 입주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손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막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저의 어떤 약간 독서 공간 같은 역할을 해줬던 공간이었어요. 사실 권진규 선생님 작업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특별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료됐었는데, 정확히 뭐에 매료됐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선생님의 작업 공간이나 생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작가로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고독하게 자기 길을 계속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 공간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크게 이렇게 주목받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 스스로는 좀 트렌드에 맞지 않는, 또는 이렇게 뭐 미술계에도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에 시류에 잘 이렇게 따라가는 다른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롤모델이죠, 권진규 선생님이. 네.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으셨지만 독보적인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뭐 항상 해보고 싶었던 재료 실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죽을 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변의 조속과 출신의 작가들이 뭐 가죽을 형태를 굳히려면 FRP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소재를 써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물론 뭐 작가가 작품이 이제 뭐 인정을 받게 돼서 뭐 미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미술관에 소장이 된다든지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쨌든 환경 파괴적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는 소재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찰나에 가죽을 강도를 붙이는 데 있어서 뭐 오칠 같은 걸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칠을 최근에 이제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지만 이제 좀 열심히 테스트를 한 거는 올해 드디어 이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하면서 뭐 3D 프린팅한 오브제 위에 오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에다가 이렇게 오칠도 하고 해서 이제 강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본 만드는 거랑도 좀 비슷한 제작 과정인데 굉장히 수고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오칠을 한다는 과정이. 그래서 뭔가 권진규 선생님 건칠 작업은 일반적인 오칠 기법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좀 특별한 소재가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거를 선생님의 건칠 작업에서도 많이 느끼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무서운 게 좀 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둔감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대체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섬세하거든요. 이제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섬세한 측면이 제가 리서치를 하는 어떤 홀로코스트라든지 인간의 잔혹성과 관련된 리서치는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끔찍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둔감한 편이라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주제에 전념할 수 있는 약간은 신경줄이 무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 안쪽 공간에서 이제 권진규 선생님이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끔찍하거나 뭐 저기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생을 마감하셨던 공간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와서 그게 왜 특별하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면 20세기가 되면서 어떤 총력전이라고 하는 1~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인간의 죽음이 굉장히 하찮아졌거든요. 과거의 인간은 죽음이 정말 특별해서 장례를 몇 날 며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교수형 같은 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을 특별하게 전시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공포스러운 에피소드는 1도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오픈 스튜디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남았던 기억이 이제 참가자분들 모집해서 워크숍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워크숍을 오픈 스튜디오 한 해에도 하고 다다음해인가에도 한 번 더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제 가죽의 인두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 냄새가 후각적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미 필사를 끝내서 설치된 작업을 보면 그런 것들 느끼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문하고도 가장 비슷할 수 있는 기원이 담긴 기원을 한 문장 정도로 압축해서 이렇게 작은 가죽 팔찌에다가 이제 직접 새겨보는 그런 워크숍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이 냄새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나이대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뭔가 좀 문신을 새겨서 뭔가 최근에는 어떤 중요한 문구나 이런 것들 자기 몸에 이렇게 패션 트렌드처럼 문신으로 새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문신을 새기는 거랑도 조금 비슷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어떤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해에 뭔가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권진규 아틀리에는 저의 경우에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영향이 굉장히 몇 년 뒤에 발견되는 좀 묵혀야 맛있는 된장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물론 재료가 무겁거나 아니면 뭔가를 날라야 되거나 이런 이런 환경에서는 이 공간까지 올라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저처럼 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운전하고 왔는데 주차할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불편함은 이게 좀 되게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개선되어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입주해서 얻게 된 그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해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면접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사실은 어찌됐든 미약하게나마 연기가 발생하고 무언가를 태우고 뭐 이런 게 작업의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 이제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어쨌든 심의위원 한 분이 네, 그래도 이제 문화재인데 그런 거가 괜찮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좀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화기 사용을 못해서 뭐 그야말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취사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같은 관점에서 이제 불사용을 걱정하셨던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런 그런 공예용 이런 거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다면서 이렇게 딱 저를 뭐랄까 이렇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대변해 주셨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인지 알게 됐는데 선생님 덕분이 아니었으면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예전에 일본에서도 한번 그 미술관 큐레이터 분이 연기라고 하는 게 뭐 소방법에 그 이제 화재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거 괜찮냐 이런 걸 막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뭐 전시장에서 제가 작업해서 나오는 정도의 연기는 사실 뭐 화재 감지 센서나 이런 데 걸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네,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네, 김정은 작가님도 그렇고 고사리 작가님도 그렇고 이혜진 작가님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많이들 지원을 해주셔서 면접 꿀팁 같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그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뭐 이렇게 후배한테 하는 조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반복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 작업이나 어떻게 보면 내 작업의 방향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혹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별로인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걱정과 불안이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2013년에 일본에서 귀국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2016년에 권진규 아틀리에에 들어오기 전까지 약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좀 잘 됐습니다. 네. 네. 그죠. 사실 매해 한 명의 작가만 이 공간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기술 작가님들하고 교류할 일이 없잖아요. 네. 다들 바쁘시고 사실 뭐 여건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뭔가 그룹장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권진규 아틀리에, 그러니까 뭔가 권진규 선생님 또는 권진규 아틀리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각자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한 가지 주제, 이게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그런 시도가 그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좀 쌓이고 나면 이제 그런 약간 주제 공모 같은 류의 전시를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이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서 이제 개인전을 하고 약간 하는 식으로 작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약간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주제 공모전 같은 걸 한번, 주제 공모전 말고 주제 기획전 같은 걸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진규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의 그 소조 작업도 그렇고 어쨌든 인체가 베이스가 되는 작업이 많으신데 근데 그 인체가 베이스가 된 수많은 작업들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정말 되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다. 근데 저도 굉장히 인간성의 어떤, 물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지점은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 바다가 약간 심연, 어두운 측면 이런 거기는 한데, 권진규 선생님은 어떤 그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으셨을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만나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